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겐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초기 모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첫 번째 모델은 Progressive Growing Gen, PGGen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DCGen에서 배웠습니다. Deep Convolutional Gen인데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하고 겐을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PGGen은 이 그림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논문 제목에서도 보면은 Improved Quality라고 했잖아요.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졌죠. 그래서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PGGen으로 만들어낸 합성된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하나씩 보면은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PGGen의 장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테빌리티가 훨씬 더 좋아졌고 그림도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GGen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처음부터 디테일한 부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그린 다음에 조금씩 디테일한 것을 채워가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들이 디테일한 부분도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도 잘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PGGen의 트레이닝 메소돌로지를 보면은 처음 시작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낮은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는 그 CNN 네트워크에서 그 레이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레이어 숫자를 적게 한 CNN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표시된 것처럼 점차적으로 저희가 레졸루션을 늘립니다. 늘린다라는 것은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있는데 둘 다에 적용되어서 각각의 레이어를 늘리면서 조금 더 레졸루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에 사용된 네트워크가 레이어가 적은, 그래서 레졸루션이 낮은 그런 그림들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전체적인 윤곽 이런 것들을 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ncremental nature, 그러니까 레이어도 점점 증가를 시키고 레졸루션도 점점 제가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large scale structure,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레이어를 점점 늘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finer scale details, 훨씬 더 세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학습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PGN의 구조는 여기 그림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리얼 데이터 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얼 데이터는 픽셀이 1024 x 1024로 아주 고화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텐데,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 하이 레졸루션 데이터들을 전부 로우 레졸루션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픽셀 사이즈를 4x4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셋 전체를 4x4 픽셀 사이즈를 갖는 데이터로 전부 바꿔준 다음에 이것을 새로운 리얼 데이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리얼 데이터가 여기 4x4 픽셀을 갖는 로우 레졸루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를 먼저 보면은 이 제너레이터에 파라미터가 있죠. 그것을 세타의 G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서 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4x4 픽셀을 갖는 레졸루션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일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또 리얼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리얼 데이터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졸루션이 많이 떨어지는 이 데이터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얼 데이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페이크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가 둘 다 4x4 사이즈를 갖는 그런 레졸루션이 많이 떨어지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셋을 가지고 이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를 제가 세타 D로 표현하고 첫 번째 단계니까 위에 1이란 말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생각보다 쉽게 학습이 될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학습이 비교적 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해상도의 그림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학습을 마친 후에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레이어를 늘려 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리얼 데이터를 1024x 1024로 하지 않고 이번엔 8x8 레졸루션 바꾼 걸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이번에는 레졸루션이 4x4가 아니라 8x8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제가 리얼 데이터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얼 데이터를 여기 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레이어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앞부분은 세타 G의 1, 그리고 두 번째는 세타 G의 2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가 더 늘어났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세타 D의 1이 있고 그 위에 세타 D의 2 이렇게 레이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이미지는 사이즈가 여기 있는 것처럼 8x8 이미지들이죠. 그리고 리얼 데이터도 그 사이즈가 8x8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제 좀 달라진 것은 여기 이것은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여기 4x4 이미지까지는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학습이 된 세타 G1과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세타 D1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전체적으로 재학습을 합니다. 물론 다시 학습을 할 때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레지듀얼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자세한 부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이미 학습되어 있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8x8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점 이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더 키워갈 거예요. 최종적으로 1024x 1024 사이즈까지 제가 늘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안에 레이어를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 그림의 레졸루션을 점점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전체 과정 속에서 이미 학습이 된 웨이트들도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학습하고 싶은 것은
1024 x 1024인 아주 고화질의 그런 리얼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범죄에 포함되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들을 제네레이터가 생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화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많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로우 레졸루션으로 바꿔서 처음에는 4x4 이미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리얼 데이터를 이렇게 4x4 이미지로 바꿔준 다음에 저 화질의 사진을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것을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얼 데이터가 4x4인 저 화질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도 4x4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니까 비교적 쉽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번엔 리얼 데이터의 화질을 조금 덜 낮춰서 8x8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8x8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여기 8x8 리얼 이미지하고 이젠 제너레이터도 8x8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미 이것은 학습이 돼 있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학습을 합니다. 다시 학습할 때에는 여기 새로운 파라미터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는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레이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화질을 높여서 64x64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 부분을 학습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64x64 이미지를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고 리얼 데이터도 64x64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리얼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를 늘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1024x 1024 그림이 와도 여기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도 비교적 수월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PGGAN은 이름 그대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단계마다 레이어를 점점 늘리고 그리고 그림의 화질도 점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화질이 떨어진 그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그림의 큰 윤곽만 보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체 그림에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가다 보면은 훨씬 디테일한 부분까지 채워가는 식으로 그림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그림들이 하이 레졸루션인 그런 합성된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PGGAN의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다음 모델은 컨디셔널 겐, 약자로 CGA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여기 사용된 기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겐들에서 다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엠리스트는 0에서 9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제너레이터는 랜덤 벡터를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0에서 9 사이에 적당한 숫자를 나타내는 그림들을 생성해내겠죠. 그런데 만약 저희가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를 제너레이터가 만들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7자 그림을 만들도록 한다면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7자란 그림을 만들게 하려면은 랜덤 벡터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7자 그림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조건을 같이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제너레이터가 7자라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너레이터를 먼저 보면 이 제너레이터에 랜덤 벡터 G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G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7자를 나타내는 원핫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는 이 원핫 코드를 보면서 7자를 만들어낸다는 걸 인식해서 7자 그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학습하는 과정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여기 리얼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리얼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 리얼 데이터가 만약에 7자면은 이 7자라는 이 라벨을 같이 넣어줘야만이 학습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겐에 컨디셔널 모델을 추가해서 확장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의 이 컨디션 파트,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7을 나타내는 원화 코드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이 7은 이 리얼 데이터의 라벨이잖아요. 그래서 라벨을 컨디션으로 넣었다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엑스트라 인포메이션,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이죠. 이 Y인데 이것은 주로 이 데이터의 라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얼 데이터는 이제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X에 이 라벨도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컨디션이. 그리고 제너레이터 인풋 데이터로 G라는 레턴 벡터 뿐만 아니라 여기도 라벨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G라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이런 페이크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페이크 데이터에도 저희가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여기 리얼 데이터가 있고 페이크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겐하고 차이점은 여기에 컨디션이라는 이 조건만 따라 붙는다는 것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오브젝트 펑션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단지 여기 컨디션이 붙었죠.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터 인풋으로 들어가는 레턴 벡터에 대해서도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컨디션이 하나 붙었잖아요. 이것만 달라지고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라벨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지만 이 경우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왼쪽에 5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원핫 인코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것이 컨디션이 되는 거죠. Y라는 컨디션이 되는 거고, 이 Y라는 컨디션을 가지고 이번엔 다른 것은 만들지 않고 여기에 있는 5라는 숫자만 여러 개 만들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컨디션을 줘서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하게 할 때 컨디셔널 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한 또 다른 논문이 있는데 그것은 컨디셔널 겐을 사용해서 페이스 에이징,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사람의 얼굴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오리지널 리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겐을 통해서 이 사람 얼굴들을 제너레이트하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나이별로 얼굴들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6가지 나이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이대별로 분류된 이것이 컨디션이 되겠죠. 이것들이 Y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진이 주어지면은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가지 나이대별로 이 사람의 얼굴들을 생성을 해냅니다. 물론 겐에서는 같은 사람의 비슷한 사진을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사람의 나이대별로 다른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더 추가되어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Identity Preserving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Identity Preserving 기법을 사용해서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사진을 다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 컨디셔널 겐을 사용해서 이제는 나이대별로 그 사람의 얼굴을 생성해내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컨디셔널 겐을 사용한 픽-투-픽이라는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픽-투-픽 모델은 컨디셔널 겐인데 목적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미지로 바꿔준다, 그런데 사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이 픽-투-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컨디션도 이미지가 되는 거네요. 여기 컨디션으로 이미지를 넣어주고
아웃풋으로 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들을 보면은 여기 거리 풍경에 대한 스케치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제너레이터에 인풋으로 넣어주면은 그 제너레이터가 실제 도로의 사진처럼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건물에 대한 스케치를 넣어주면은 제너레이터가 이 그림과 비슷한 건물들의 실제 사진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아웃풋을 꺼내는 거잖아요. 또 다른 용도로는 이렇게 흑백 사진을 제너레이터에 넣어주면은 이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컬러풀한 사진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낮에 풍경 사진을 넣어주면 밤에 풍경 사진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가방에 대한 스케치를 넣어줬더니 이 가방에 대해서 진짜 가방 같은 모습의 어떤 디자인을 하나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픽투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것은 로우 레졸루션에서 하이 레졸루션 아웃풋을 만들고 싶을 때, 더 정교한 그림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지금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이 들어간 인풋 그림이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너레이터는 여기서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X가 컨디셔널 계속 말한 컨디션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레턴 벡터가 또 필요하잖아요. 이 레턴 벡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컨디셔널 개념을 설명할 때는 X가 리얼 데이터고 Y가 컨디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픽투픽을 설명한 논문에서는 이 X를 컨디션이라고 했고, 그리고 Y는 리얼 데이터가 되고 여기 G가 레턴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 펑션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은 기존의 컨디셔널 겐하고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 텀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 오른쪽 텀을 L1 디스턴스 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Y는 리얼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X는 컨디션 겐에서의 그 컨디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얼 데이터도 컨디션 겐이기 때문에 여기 컨디션 X하고 Y라는 리얼 데이터 있죠? 이걸 페어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크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컨디션 X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레턴 벡터 G가 이렇게 있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제너레이터가 페이크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컨디션과 같이 페어를 이루는 리얼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여기 컨디션이 이렇게 있고 페이크 데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 페어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같이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을 가지고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겐하고 달라진 건 뭔가요? 기존의 겐에서는 이것과 이것만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그 제너레이터 인풋에도 이 컨디션이 들어갔고, 그리고 페이크 데이터도 이렇게 컨디션과 같이 붙어 있고, 리얼 데이터도 이렇게 컨디션이 같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 펑션에서 cgen 파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리얼 데이터를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return variable을 가지고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컨디션들이 계속 같이 붙어서 같이 다니죠. 이렇게 컨디션들이 같이 다닌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cgen 파트의 역할은 여기 그래픽, 이것을 말합니다. 이 그래픽을 가지고 여기 포토 사진을, 이 부분을 말한 거죠. 고해상도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언컨디셔널 겐하고는 달리 이 각각마다 제가 분홍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인풋의 그래픽인 이 X 부분이 계속 추가됐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리얼 데이터, 이것은 실제로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 페이크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페이크 데이터로 만들어낸 이것이 실제로 이것과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그래픽의 모양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부츠를 만들면은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픽의 모양과 최대한 유사한 모양의 부츠를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 페이크 데이터로 만들어낸 부츠와 실제 리얼 데이터에 있는 이 부츠의 모양이 픽셀 바이 픽셀로 거의 유사해야만이 비슷한 형태의 부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L1 디스턴스 텀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L1 디스턴스 텀은 여기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리얼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L1 놈을 사용한다는 말은 그 픽셀별로 그 두 값의 절대값을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간격도 줄인 것이 실제로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 모양이 되게 만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그래픽이 들어오면은 이 그래픽하고 동일한 모습을 아웃풋으로 꺼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제너레이터가 그것을 압축을 했다가 다시 그 그림을 재현하는 것은 제가 전에 배웠던 유넷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는 유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넷을 간단히 그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여기 컨볼루션의 다운샘플링을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업샘플링을 사용해서 이 그림을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스파셜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만이 여기 픽셀 위치들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스키 커넥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카피를 가져와서 같이 업샘플링 할 때 사용을 했죠. 이것이 유넷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넷은 CNN을 사용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데 중간에 스키 커넥션이 있어서 그 스키 커넥션을 가지고 이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유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픽투픽 모델에서는 여기 그래픽에 있는 이 모형 전체를 이렇게 아웃풋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제너레이터가 유넷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 제너레이터가 유넷 구조를 가졌다고 하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패치겐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치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구조로 만들 때 전체적인 윤곽은 이 유넷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을 판별할 때 전체적인 윤곽보다는 이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디테일한 부분이 진짜 부츠의 모양이 맞는지 이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리얼 데이터나 페이크 데이터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여러 조로 나눈 다음에 이 각각을 n by n 사이즈로 나눌 건데요. 이것을 이미지 패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전체를 보고 이것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 패치마다 나누어서 각각 따로따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 패치별로 이것이 리얼 데이터인지 페이크 데이터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작은 사이즈의 패치를 가지고 판별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사이즈가 훨씬 작아도 파라미터가 훨씬 더 작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패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소개한 이 성능을 비교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픽투픽에 사용되는 리얼 데이터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 인풋을 가지고 이제 이것과 비슷한 그림들을 생성하려는 게 목적인데요. 여기 픽투픽에서는 오브젝트 펑션이 두 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는 컨디셔널 겐 파트에는 오브젝트 펑션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L1 디스턴스 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은 컨디셔널 겐 오브젝트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L1 디스턴스 텀만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L1 디스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픽셀들의 위치를 보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위치가 잘 맞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브젝트 펑션에 겐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훨씬 더 흐리죠.
선명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처럼 우리가 여기 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L1 디스턴스 텀만 사용해서 CNN으로 여기 실제 그림을 예측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그림들이 대부분 다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 같이 않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컨디셔널 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훨씬 더 그림이 선명해졌죠. 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L1 디스턴스 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은 선명하지만 여기 부분 쪽으로 모양이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죠. 이 부분을 보면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L1 디스턴스 텀과 컨디셔널 겐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림도 선명하고 그리고 픽셀들 위치 관계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성능이 좋은 아웃풋을 제너레이터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L1 디스턴스 텀은 이 제너레이터가 유닛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L1 디스턴스 텀이 거기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L1 디스턴스 텀을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관여하지 않죠. 여기 제너레이터의 유닛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관여하지 않고 제너레이터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 겐에 대해서도 패치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패치 겐에서 패치의 사이즈를 1x1, 16x16, 70x70, 286x286으로 점점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윤곽이 더 잘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 패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의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그린 것이 전체적인 윤곽도 맞고 또 디테일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선명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 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이클 겐도 조금 전에 했던 픽 투 픽 모델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픽 투 픽과 구별되는 점은 이 페어드 이젠플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픽 투 픽에서 이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너레이터가 인풋으로 흑백 사진이 들어오면은 아웃풋으로 이 컬러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죠. 기존의 컬러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흑백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흑백과 컬러 사진 그 페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컨디셔널 겐을 사용해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흑백 사진이 들어오면 제너레이터가 그걸 가지고 컬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비슷한 방법으로 저희가 여름 사진을 겨울 사진으로 바꾼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름 사진과 겨울 사진이 페어로 같이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찍은 여름 사진과 겨울 사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희는 대부분 많은 종류의 여름 풍경 사진이 있고 많은 종류의 겨울 풍경 사진이 있지만 이 두 개가 정확히 위치가 일치해서 찍은 같은 데서 찍은 그런 여름과 겨울 사진을 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디셔널 겐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 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이클 겐은 이런 식으로 페어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여름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겨울 사진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예로 여기 얼룩말과 일반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사진에서 하나는 얼룩말이고 하나는 일반 말인 사진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룩말을 일반 말로 바꾸거나 일반 말을 얼룩말 사진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컨디셔널 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클 겐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얼룩말에서 일반 말로 바꿨다가 그 일반 말을 다시 얼룩말로 바꿔서 기존의 얼룩말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름에 사이클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여름 사진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로 겨울 사진을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그 겨울 사진을 가지고 다시 여름 사진을 제너레이트 했을 때 원래 사진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면은 실제로는 저희는 여기에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너레이터는 여름을 겨울로 또 다른 제너레이터는 겨울을 여름으로 바꾸는
이런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픽투픽에서는 저희가 페어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리얼 데이터로 신발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에 스케치한 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 스케치한 모습을 보고 이 신발의 모습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이클 개는 언페어드 이젠플입니다. 그래서 여기 X는 실제 풍경 사진들이고 여기 Y는 이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실제 사진을 놓고 제가 풍경을 그리려고 하면은 이 동일한 위치에서 이 풍경을 그린 풍경 그림이 있으면은 그때는 제가 시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실제 풍경 사진에서 풍경 그림으로 바꾸는 그런 제너레이터를 G라고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풍경 그림에서 이 풍경을 나타내는 실제 사진으로 바꾸는 제너레이터를 F라고 만든 다음에 두 개의 겐 구조를 같이 합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하나의 겐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 부분이 또 다른 겐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한 겐 구조를 보면은 이것이 제너레이터고 이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죠. 그리고 여기가 리얼 데이터가 있고 여기가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컨디션들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녹색으로 표현한 겐을 보면은 여기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이 리얼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런 컨디셔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오브젝트 펑션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겐 구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겐에 대한 오브젝트 펑션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겐 오브젝트 펑션은 여기 있는 파란색에 관련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인 그런 구조고, 이 뒤에 있는 이 오브젝트 펑션은 여기 녹색에 관련된 이 겐 구조에서 나온 오브젝트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겐의 오브젝트 펑션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과 정확히 대칭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면은 이 파란색 구조를 가져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그림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것이 리얼 데이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리얼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보낸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너레이터 인풋으로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제너레이터 인풋으로는 이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는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컨디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이것이 페이크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는 L1 디스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만 제가 사용해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실제 풍경 사진에서 이 제너레이터가 풍경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풍경 그림에서 이 제너레이터가 풍경 사진을 만들어낼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이 풍경 그림이 맞는지 아닌지만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풍경 그림인지 아닌지만 분별하는 것이지 원래 그림과 유사한지 아닌지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것이 실제 사진인지 아닌지만 분별하지 이 그림과 유사한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진을 넣어서 풍경을 만들었는데 내 주어진 사진과 전혀 다른 종류의 풍경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게 되려면 저희는 여기 L1 디스턴스 텀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경 사진이 있고 이것을 사용해서 제가 풍경 그림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풍경 그림을 가지고 다시 풍경 사진을 만들었는데 여기 다시 만든 풍경 사진이 원래 풍경 사진과 거의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려면은 여기 풍경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 원래 그림과 거의 일치를 해야만이 다시 복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L1 디스턴스 텀이 붙어야만이 이 사진과 유사한 풍경을 얘가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풍경 그림이 여기 사진의 이미지를 거의 다 가지고 와야만이 그대로 복원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L1 디스턴스 텀이 추가가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각각 그림들이 페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열이 가져갔을 때 여기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페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여기 그림을 다시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그림과 다시 만들어진 이 그림 사이에 에론 디스턴스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면 여기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제너레이터가 이 오른쪽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다시 두 번째 제너레이터가 왼쪽 그림으로 다시 복원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X와 이 X 햇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Cycle Consistency Loss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여기 있는 그림에 대해서도 사진을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이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바꿔준 것을 원래 그림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 텀이죠. 그걸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에론 디스턴스 텀을 추가를 해서 결국은 이 X하고 Y 사이에 샘플의 페어는 없지만 이 X에 있는 그림을 Y에 있는 그런 도메인에 포함되는 그런 그림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 풍경 사진도 많이 있고 겨울 풍경 사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여름하고 겨울을 같은 장소에 찍은 사진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클겐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런 페어가 있지 않아도 또 다른 여름 사진이 있으면은 그것을 겨울 사진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종류 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하나씩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겐 중에서 좀 특별한 겐 몇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